신입당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중앙당 교육연수원장 강상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당이란 무엇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민주주의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리는 땡땡은 권력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조직입니다. 너무 쉬운가요? 답을 적어놨습니다. 정당. 자, 사실은 정당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사전 찾아보면 됩니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어렵죠? 저희가 다시 써봤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조직. 여기에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쪼개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바꾼다. 두 번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세 번째, 무엇을 통해서요? 권력을 통해서. 네 번째,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조직을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생활 속에 작은 소망들이 있으시죠? 칼퇴하게 해주세요. 밥은 식구들이랑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팀장이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소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건요, 개인이 노력해서 할 수도 있고 사회에 적응해서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가장 큰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입당원 여러분, 정의당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이루려고 하는 꿈, 이것은요 모두의 행복 아닐까 싶고요. 그 길에 필요한 가장 큰 일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꿔갈 것인가 세상을, 그 기본적인 지향이 같습니다. 정당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점은 우리 사회에 있는 다른 조직들하고 비교해보면 구분이 확 갑니다. 삼성, 나는 삼성의 이념에 동의해서 에어컨을 이번에 삼성 걸로 샀어. 이런 분 계십니까? 현대자동차의 가치가 내가 지향하는 가치와 똑같기 때문에 차는 현대차. 이런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당은 내 생각은 정의당하고 같다. 나는 자유한국당이야.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정당을 고릅니다. 여러분, 정당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고 하는 점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과일가게 가시면 배 따로 사과 따로 귤 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르기 쉽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생각의 갈래가 워낙 다양한데 우리 사회에 그런 다양한 생각의 갈래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번에는 이런 생각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 봐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런 입장에 입각해서 국가를 운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다수가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정당은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조직입니다. 비슷한 조직들 많이 있죠. 시민운동,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노동조합. 그런데요, 이런 조직들은 방법이 우리랑 다릅니다. 정당은요, 권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선거 그래서 자주 나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당은 조직입니다. 여러분, 조직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주먹 쓰는 사람. 네. 과거에 공안기관들이 민주화운동 하시는 분들 잡아놓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실었습니다. 조직사건.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건 조직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모이지 말란 거죠.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난 촛불 시위 때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힘을 발휘했던 건 말 그대로 모였기 때문이고요. 집단적 힘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촛불 집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모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정당이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신입당원으로 가입하시면 정당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매일매일 세상을 바꾸는 노력을 마치 촛불 집회의 그날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당은 따지고 보면 특히 우리 같은 정당은 기득권 세력의 조직력에 맞선 조직입니다. 가진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
조직 제가 이름 들어볼까요? 삼성, 현대, 조선일보, 그리고 검찰, 사법부. 어떻습니까? 우리 편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요, 서로 자주 모입니다. 밥도 잘 먹고요. 같이 놀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는 검사하고 골프 쳤어.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판사랑 자주 밥 먹어. 나는 삼성전자 계열사 사장이랑 늘 만나는데 다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잘 모여요.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안 만나서 그렇지. 우리는 이 조직력에 맞서서 우리만의 조직을 갖추자. 그게 바로 여러 조직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조직, 정당이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정의당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의당은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팀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팀은 당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리더십을 형성하고 그 리더십이 평소에 당 활동을 합니다. 하나의 팀이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전제인 우리는 조직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당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신 분들 혹은 저희 설명하는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당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그 생각의 그 견해를 잘 줄거리만 정리해 놓은 게 강령입니다. 당의 정체성 같은 것이죠. 특히 정의당의 강령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힘없는 사람들의 상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 상식이 다 똑같지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 다른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인간들끼리의 도리, 사람 사는 생활 속에서의 원리 이런 게 비슷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면 나라가 잘 됩니다. 이런 것은 없는 사람들의 상식은 아닙니다. 그건 가진 사람들의 상식이죠. 정의당 강령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명백하게 힘없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강령을 꼼꼼히 따져보시면요.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떤 정당인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비전으로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생애 강령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생애 주기를 따라서 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정의당은 어떤 정당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정당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고요.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이고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당연히 진보정당입니다.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정의당은 명백하게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많은 실험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성공했고 또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전부 받아 안아서 우리의 것으로 계승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취직 못한 사람들은요,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정의당과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령에는 자세히 있는데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요. 일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촉진하는 데 매진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문구가 이 부분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의당이 어려운 일 있으세요? 우리가 처리해 드릴게요. 민원 접수하십시오. 다 해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기본 정신은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손을 잡고 연대할 때 세상이 더 빨리 바뀌는 것이고 그 연대를 당이 나서서 더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 촉진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잡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입니다. 공중에 붕 떠서 꿈만 꾸는 거 안 합니다. 책에서 읽은 거 그냥 막 얘기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동시에 현실 핑계 대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묶여있고 현실에 좌절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우리가 꿈꾸는 이상을 향해서 현실로부터 출발하는 것, 그것이 정의당의 지향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입니다. 이거 뭐 긴 말 할 필요 없는데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정당 활동에서도 고스란히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진보정당에서는 민주주의를 어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없지 않아서 그런 교훈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적 원칙을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것을 아예 강령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꿈을 꾸며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진보정당입니다.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 같은 생각의 줄거리를 정리한 게 강령인데요. 우리 강령 중에서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을 정리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정의로운 복지까지는 흔히 아실 텐데 국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복지제도 몇 개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국가 자체를 복지국가로 전면적으로 개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들 바뀐다고 자동차 새거 되는 거 아닙니다. 타이어는 자주 갈지만 차는 점점 낡아가죠. 중요한 것은 복지제도를 필요하면 시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만 복지제도 하나하나 도입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복지국가로 개조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 국가에서 모든 사람은 생애 전 과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는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띄엄띄엄 복지하고 드문드문 복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너도 복지, 나도 복지, 모두가 복지 이렇게 하자는 것, 이게 보편적 복지입니다. 자, 이런 복지가 실시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이냐, 공정한 환경과 기회가 제공되는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공정한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환경이 공정한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기회가 공정한 것은 보통 기회의 평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환경이 평등한 것은 학자들은 조건의 평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 입학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기회가 똑같이 열려 있죠. 그런데요, 그래서 똑같이 정말로 다 그럴듯한 대학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치동에서 나고 자라서 좋은 학원 다닌 그 학생들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할 환경이나 분위기가 아니었을 수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도 공정해야 되지만 그 전에 그 기회에 다다르기 위한 환경도 당연히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가 다 그런 얘기고요. 우리는 조건까지 평등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지는 하는데 복지를 뛰어넘어서 더 하자. 뭘 더 하자는 것이냐? 사실 여러분, 복지는 불평등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2차적으로 하는 일련의 그 정책적 행위들입니다. 이런 고민할 수 있죠. 아니, 불평등 벌어지기 전에 좀 사전에 하면 안 되나? 네, 그런 걸 하는 게 복지를 뛰어넘어서 하는 어떤 것들,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 같은 것들입니다. 또 우리는 복지로 포괄 안 되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강령을 읽어보시면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복지를 하긴 하는데요, 시장과 자본의 권력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시장의 논리가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효율성 떨어지는데 왜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으면 회사 제대로 못 다닐 건데 뽑지 마, 이런 것만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차별도 그 시장의 논리와 긴밀하게 연관돼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과
별도의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별도 복지로 포괄 안 되는 측면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가치들도 그러니까 차별을 극복하는 것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들도 우리가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복지국가 7대 비전이라고 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읽어도 무슨 소린지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1번부터 7번까지 번호 순서와 상관없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라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바꾸는 것이냐? 두 가지죠. 정치를 바꾸는 것이고 경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개혁 그리고 한국자본주의 민주주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국가 7대 비전의 맨 윗자리에 두 가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꿉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 토대를 바꾸고 시민들은요. 개인으로서의 시민들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편적인 권리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얻고 그 좋은 일자리에서 인간답게 대접받으면서 적정한 노동시간 동안 노동하면서 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살아요. 이게 생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보편적 복지하는 것이고요. 역시 또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 이 세 가지가 정치와 경제의 개혁과 더불어서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도 하고 웬만큼 살만하게도 됐는데 전쟁이 확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자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반도까지 다 살기 좋게 됐는데 기후가 변화하고 뭐 태풍 불고 홍수 생기고 더워지고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돼서 미세먼지 뭐 심해갖고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러면 안 돼서 생태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과제를 우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다 라고 하는 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1조에 보면요. 우리 당은 정의당이라 한다 하고 나서 우리 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원은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 1조에 당원이 우리 당의 중심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입당원 되시고 나서 지역위원회나 광역시도당에서 전화해가지고 교육 오시라, 어디 참여하시라, 뭐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게 좀 귀찮습니다. 당의 주인, 아니 나는 그냥 후원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웬 주인 노릇?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중심인 정당이야말로 제대로 집권하고 제대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관련 제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공직 후보자 혹은 당직 후보 출마하는 분들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죠. 당에 큰일이 있을 때는 당원 총투표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잘못한 당직 공직자가 있으면 소환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회의는 공개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당원이 중심인 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엘리트주의 정당이 아니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르웨이 노동당이나 스웨덴 3인당 같이 당원이 중심인 정당들이 많은 성과를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엘리트주의 정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같은 때요, 4년에 한 번 있는데 그때 느닷없이 막 외부에서 사람들 영입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국회의원으로 공천합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그 시대의 시대정신 혹은 그 시대의 국민을 열광하게 한 정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들을 우리 당의 국회의원, 지방의원으로 영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일들은 도대체 당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정치인은요, 그렇게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나 와서 곧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직업입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냥 쉬워 보이는 그런 일인가요? 당원이 중심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이 중심인 정당에서 당원들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생활하면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30대, 40대 총리들이 나와서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10대부터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그야말로 당이 정치인을 육성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과 비춰보면 우리나라의 영입 위주의 정치는 100% 긍정적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서 그야말로 당을 통해서 교육훈련 받은 사람이 국가 권력을 운영하는 그런 사례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하는 철학을 유지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는 여러분 당에서 공식적으로 어디 규정해 넣어놓은 표는 아닙니다. 다만 활동 속에서 대체로 이렇게 당원들이 분류가 됩니다. 나는 돈만 낼래. 돈만 내신다고요?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 당비가 당을 운영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하시다 보면 활동적인 당원이 되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다 정당 활동가로 이름을 붙여도 손색 없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더 나가서 전업적 정치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방의원 광역기초합해 갖고 4,000명 가까이 뽑습니다. 광역기초단체장들 2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정부에서 그 수많은 관료들을 움직이는 정무직 공무원들은 또 어떻게 충원할 겁니까? 정당이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업적 정치인이 발굴되고 훈련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은 비록 당비만 내시지만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예 막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런 모든 분들의 활동으로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나가고 있고요. 동시에 점점 더 많은 활동가와 전업적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선거권을 갖고 계시고요. 선거에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이나 조직활동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고요. 제가 연수원장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교육 제공받으실 권리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권리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실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따를 의무 이렇게 써놓으니까 기분 좀 안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야 되나 싶은데요.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차차 당원 활동 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당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중앙당 조직표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적혀 있는 숫자들은 전업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 기구에 속해 있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49,000 당원이 일단 계시고요. 그 가운데 대의원이 573명 있습니다. 이 대의원들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당대회에서 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큰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전국위원이 82명이 계십니다. 이 전국위원은 대의원 573명이 늘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큰 방향에 입각한 그 해당 시기에 중요한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집행부가 집행을 잘 했는지 감독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는 140여 곳이 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작년만 해도 지역위원회가 100곳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에도 많은 활동가들이 전국 곳곳에서 분투하면서 지역위원회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풀뿌리 조직이 없으면
정의당은 중앙당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정당은 없습니다. 국회의원 5분 계시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의원이 36분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의정 활동, 새로운 지역 정치 활동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풀뿌리 조직이 중요한데 지역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활동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지역위원회 활동을 약간은 추상적으로 정리해보면 여기 적혀있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원들 간의 교류와 토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의 홍보도 지역위원회가 열심히 합니다. 현수막도 걸고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죠. 주요 정책도 마찬가지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 노동조합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활동에 열심히 연대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 현안들 많잖아요. 그런 현안들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선거운동도 선거 때가 되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역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역 소속돼 있는 지역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자주 접하시게 될 텐데 대체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오늘은 알고 계시고요. 구체적인 확인은 오늘 이후에 더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말고도 당에는 부문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부문위원회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조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진 활동들 혹은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과 관련한 활동들을 하는 곳입니다. 성소수자위원회 있고요. 여성위원회도 있고요. 청년위원회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다른 위원회들도 더 있고 그리고 위원회는 아니고 본부 구조로 일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게 노동본부에서 하는 사업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부문위원회 이외에도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연수원에서 당원 및 당 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해나가고 있고요. 지난 3년 동안 교육연수원의 교육사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활동가 기본교육이라고 해서 활동가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부문위원회뿐만 아니라 당의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정의당의 당원, 대의원, 전국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조직 체계는 어떻고 그리고 지역위원회와 부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